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8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7일 하루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10명으로 한 주 전보다 2,900여 명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이달 중에 코로나19 예방용 항치료제 투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병원급 이상 32개 의료기관을 투입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육군단 부지가 포천시로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또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의 한 아파트 건물 관리원이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8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7일 하루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10명으로 전날보다 400여 명이 늘었고 한 주 전보다는 2,9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501만 6,7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이달 중에 코로나19 예방용 항치료제 투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병원급 이상 32개 의료기관을 투입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치료제 이부실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중화하는 항체 복합체입니다. 예방용 항치료제를 투약하려면 대상자의 주치 의료기관이 대상 여부를 판단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증가한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2배가 되는 더블링은 이제 과거 코로나19 유행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그 유행 초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러한 확진자 더블링은 이제 그 유행 추세의 변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방어 축이 이제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격 축의 대표적인 거는 사실 이제 오미크론 하이 변이 등장입니다. 과거의 우세종이었던 BA2라는 통칭 뭐 스텔스 오미크론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되는 BA5 같은 경우는 그 BA2보다 전파력도 높고 기존 오미크론 면역의 회피 능력도 있고 심지어 증상도 더 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막아내고 있는 중요 방어축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그 과거 접종자들에 의한 그런 접종 예방 효과와 전 국민 반 이상 걸려서 가지게 된 자연 면역에 의한 감염 효과인데, 이 지금 이 접종 후 면역과 자연 감염 후 면역이 다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사실 유행이 통제되기는 좀 어렵고 겨울까지 확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가장 큰 축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이제 과거와 같이 강화해서 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추가적인 백신 접종 이런 걸 그런 걸 가지고 대규모 유행을 막아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미국 FDA에서 BA4나 5 최근 이제 새롭게 유행하는 그런 그 변이균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업데이트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BA5까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백신을 확보하고
가을철에 한 번 정도 전 국민 접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을철에 대규모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 격리 의무 연장도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BA.5가 우세종이 돼서 가을, 겨울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지금 뭐 전문가 예측들은 하루에 2, 30만 확진자는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작년과 같이 델타 유행, 오미크론 유행 이렇게 연달아 새로운 변이가 오는 그런 상황이 올해도 생긴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지난 오미크론 유행처럼 그 걸릴 사람이 다 걸려야 유행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지난번에 해제 못했던 게 시뮬레이션상 해제했을 때 확진자 증가가 예측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지난번에는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BA5라는 더 심각한 공격 인자가 등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7일 의무 격리가 가능하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들이 자기가 평소 진료받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시 의료 체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의 한 아파트 건물관리원이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쯤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건물관리원 A씨가 아파트 지하실에서 3.9m 높이 오수관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5일 오후 8시 30분쯤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소속된 건물관리 전문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이 7일 저녁 8시부로 이틀 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입구에서 지난 6일부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 의원 측은 단식 농성 중단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취임 전날 우리 포천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가 돼서 이 포천천이 거의 그냥 뭐 중간 이상 수위 올라오고 이런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임기가 00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재난 상황실 방문을 처음 시작으로 했죠.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 좀 바뀌어보자 하는 부분, 또 우리 그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제가 선거 기간 중에도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우리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업부터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서울읍장 하면서 느낀 게 그 아파트 단지에도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심해요. 주차 공간 부족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거 하겠다고 뭐 장기 비전도 제시할 필요성이 있지만 당장 시민들 불편상 해소시키는 사업부터 우선 해결하자. 주차장 해결부터 최고 먼저 할 겁니다. 6군단 부지는 뭐 5군단하고 통폐합 되니까 5군단도 포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6군단, 5군단을 통폐합해서 5군단 부지에서 그 안보 상황을 이제 그 대체를 하면 되는 거고 6군단은 당연히 포천시에 돌려줘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협의가 이제 진행되니만큼 저희 포천시의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꼭 반응받도록 하고 또 그 이외에 포천은 뭐 아주 14개월면 골고루 군부대가 배치돼 있었던 부분이 많은데 그게 이제 군부대가 통폐합돼서 떠나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군부대가 이제 사용 안 하는 부지를 전수 조사를 통해서 그런 데에 우리 좀 첨단 기업들도 유치로 그러면은 정말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들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둘 겁니다. 이제 의회도 이번에는 이제 신속하게 원 구성이 됐더라고요. 이제 의장단 구성이 됐는데 저는 말로만 하는 협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고 지난 월요일 날 첫 번째 원내 조의를 할 때 원내 조의 석상에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견례 겸해서 또 인사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제가 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이제 협업,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7월 1일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거대한 거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불편한 사항, 이러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시정이 똑바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른바 더위 먹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온열 질환자가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600여 명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잃은 사람도 5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생수, 얼음조끼, 또 시원한 돗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정부와 어린이집에는 냉방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늘막 쉼터와 안개비가 쏟아지는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폭염 피해는 사람만 겪는 건 아닙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7월 들어 가축 5천여 마리가 더위로 폐사했습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닭과 오리의 피해가 컸습니다. 해수의 온도도 올라가면서 어패류 역시 걱정인데요. 연일 찜통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 한낮에는 논밭일이나 외부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경기 남북부, 서부, 동부 등 7개 권역에 위치한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276곳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14개조 40명이 투입되며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여부나 폐수 방류 허가 물량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고 온라인상에 공개 조치됩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워터파크 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놀이 장치 결함 유무와 소방 설비 작동 상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나 실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조치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하고 즉시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워터파크 7곳 외 나머지 소규모 물놀이용 유원시설 32곳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음식점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지 내 음식점 90곳이며 유통기한 준수 여부와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교통공사가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3세에서 23세 도민으로 올해 6월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6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환급받게 되는데요. 교통비 환급을 원하는 청소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